예, 그 조금 전에 챕터 3, 그죠? 챕터 3, 그 원가의 이해에 대해서 복습을 했죠. 그래서 뭐 좀 짧게 다시 한번 리뷰를 여러분들 했으니까 아마 지난번에 들은 것도 있고 또 새로이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할 거고요. 그 오늘은 제 4장 중에 이제 뒷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여러 학생들의 그 요구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뭐 앞부분 지난 시간에 한 것들도 조금 그 복습을 잠깐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뭐 많이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운 거를 확실히 아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진도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도록 하고,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은 이제 CVP 분석, 그래서 Cost Volume Profit Analysis,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분석이다. 근데 뭐 생산량이라든지 매출량 등의 어떤 조업도라고 그러죠. 조업도가 수익, 매출액이라든지 원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익에서 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뭐 이익이겠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 모델링, 모형화해서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겠죠. 가격을 얼마로 할지, 이익을 얼마나 낼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목표 이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액은 얼마나 달성할지, 제조원가나 판매 가격의 변화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CVP 분석이다. 이렇게 Cost Volume Profit Analysis다 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요 가정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요 가정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매출량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하다 이거죠. 프라이스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고 또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이거는 3장에서 배웠죠. 뭐 하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면은 초기에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생산을 안 하더라도 들어가는 원가를 이제 고정원가라고 한다고 3장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정원가는 일정 범위에서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고 변동원가를 발생시키는 원가 동의는 오로지 매출액뿐이다. 매출량뿐이다. 그래서 변동원가는 매출량에 정비한다. 그러겠죠.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거는 변동원가라고 하면 뭐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대로 똑같이 하겠죠. 들어가겠죠. 정비를 한다. 총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그리고 관련 제품의 생산량과 매출량은 같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면은 이제 매출이 다 된다는 거고,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 판매하는 거고, 작업자와 기계의 생산성과 능률은 관련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든지 규모의 경제 같은 거 많이 사면은 싸진다든지 일을 더 많은 시간 하면 할수록 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건 고려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그리고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다. 정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챕터의 끝부분에 가면은 요런 기본적인 가정들이 이제 깨지는 요 가정이 깨졌을 때 CVP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는 거고, 원가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되어 있어서 빼는 거고, 매출액이라는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매출량을 곱하는 거고,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에서 매출량을 곱하고 빼기 고정원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거에 매출량 곱해서 빼기 고정원가다. 이거는 뭐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는 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복잡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다. 원가는 아까 변동이랑 고정이랑 나눠져 있다. 근데 매출액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몇 개 팔았냐 매출량이다. 그죠? 그리고 매출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다. 빼기 고정원가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거예요. 네.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괜히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이제 여기 공원이익이 중요한데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만을 차감한 금액을 그걸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공원이라는 컨트리뷰션을 쓴 거는 공정 원가를 회수하고 더 나아가 영업이익을 실현하는데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명칭이다. 그래서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니까 매출액은 단위당 판매가격 곱하기 매출수량이고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매출수량인데 이렇게 빼주는 거고 이거는 단위당 공헌이익 곱하기 매출수량이고 이거는 결국은 공헌이익인데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 지금은 공헌이익에서 변동원가만 차감해줬잖아요. 고정원가까지 고려했을 때가 영업이익이다.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을 공헌이익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단위당 공헌이익이 단위당 판매가격이 될 거고 단위당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판매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빼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변동원가 1 마이너스 변동원가율이다. 이걸 공헌이익률이라고 한다. CM 레이시오, 컨트리뷰션 마진 레이시오라고 한다. 공헌이익률과 매출총익 비교하면은 맨 나중에 그 박스 안에 표면 뭐 공헌이익이라는 건 결국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만 뺀 거죠. 변동원가는 변동 매출원가와 변동 판매비, 판매관리비인데 매출총익은 거기다가 고정 매출원가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변동 매출원가에다가 고정 매출원가, 그러니까 변동원가에다가 고정 매출원가까지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주는, 그러니까 변동원가당 고정원가를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게 이 공헌이익이다, 매출총이익이다. 공헌이익은 그러니까 변동원가만 고려해주는 거고요. 매출총이익은 그 매출원가에다가 고정 원가까지도 같이 차감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변동 매출원가, 고정 매출원가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판매비도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가 같이 들어가서 일반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접근법은 결국은 변동비만을 고려한 게 공헌이익이라고 하면은 변동비와 아울러 그 고정비까지도 고려를 하고 나서 매출처익 구하고 판매관리비를 빼주는 그런 식으로 변동비만 먼저 하고 고정비를 하느냐, 매출원가를 고려하고 판매관리비를 하느냐, 이런 차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예제 4-1인데 그 3장처럼 이걸 또 여러분들한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 부분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직접 연습 문제 풀어보고요.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접근법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P 분석.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익이 0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 공헌이익을 가지고 고정원가, 고정비, 고정원가가 보상이 되도록 고정원가가 다 충당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번에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빼는 게 이익이 0이고 매출액이라는 건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공헌이익 곱하기 매출량 빼기 고정원가. 그래서 앞에 거는 공헌이익이 되는 거죠. 매출량을 곱하니까.
그래서 공원이익에다가 고정원가를 뺀 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애널리시스, BEP 분석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손익분기점 매출량이라는 것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이 하나 팔 때 얼마씩 나는 거로 나누면 그만큼 매출량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정의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500, 아니 50, 변동원가 30, 고정원가 15, 그러면은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공원이익이 20만원이죠. 20만원. 그죠? 근데 그 변동원가율이 60%잖아요. 그럼 공원이익률이 얼마예요? 40%. 변동원가율이 60%면 당연히 공원이익률은 40%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1000원이었었나요? 1000원에 공원이익이 40, 그러면은 400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400원이니까 15만원을 400으로 나누면 375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누는 거 똑같이 나눈 거니까 375개 똑같이 나옵니다. 뭐 15만원은 공원이익률이 0.4 뭐죠? 그죠? 네. 매출액이 그만큼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400으로 나누면 상관없습니다. 안전한계라고 그러면은 매출량 또는 특정의 매출량이 떨어져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보여주는 지표. 그러니까 사실은 손익분기점이면은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거기에 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가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통장에 돈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줄어들면은 불안하잖아요. 수익돈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넉넉하게 있어야, 넉넉하게 있어야 그렇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안전한계라고 그럽니다. 안전한계. 얼마나 손익분기점 매출량에서 여유가 있느냐, 안전한계율이 그리고 얼마냐, 뭐 그거를 얘기한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래서 고정원가가 이렇고 변동원가가 이렇고 수익은 이제 정비를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그 고정원가만큼 y절편이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 그 보라색 선과 검은색 선이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게 그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래프, 도표를 이용했을 때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고정원가만 고려하면은 고정원가는 일정하죠. 그래서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단위당 공원 매출량분의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고, 뭐 고정원가를 손익분기점에서는 0이니까 그죠?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매출량 빼기 고정원가가 0이니까 0이고, 고정원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익으로 보면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에 가 있는 걸 그냥 나타내 주는 거라고. 도표를 이용한 손익분기점 분석은 PV 차트, 그래서 프로핏 볼륨 차트 얘기를 하고요. 결국 그래서 아까 하나 팔 때 400원씩 이익이 났죠. 400Q 마이너스 고정비가 15만원이었죠. 그러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15만원, 손익분기점은 375, 그때 0, 이익이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y축은 아니 x축은 매출량 Q고 y축은 이익. 이걸 중요하다. 항상 이런 그래프라든지 뭐 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x축, y축, 뭐 컬럼, 로우, 행이 로우죠. ROW, 로우, 컬럼, 열, 이것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거는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목표이익. 그러니까 야 우리가 손익분기점만 팔면 안 되고 그 중에 그 이익을 남겨야죠. 올해 목표는 얼마다, 이번 달 목표는 얼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목표 이익을 그만큼 더 달성하면은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상회하고도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거를 하는데 이제 이익이 나면 우리가 또 세금을 내잖아요.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지만 이익이 날 때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고려하는 경우랑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해서 목표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률을 쓰고 고정원가를 빼면 그게 목표 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식으로 하면 뭐 아까 똑같은 예제에서 10만원의 목표 이익을 더 한다 그러면은 뭐죠? 625개? 아까 375개였나요? 그만큼 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매출액이 62만 5천원이다. 단위당 가격이 1,000원이니까 세금이 존재하려면 그만큼 또 세금을 내고 목표이익을 줘야 되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30% 그러면 법인세율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이익의 30%를 빼야죠. 근데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는 세금을 내고도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목표 이익을 우리 계산할 때는 이게 법인세 차감 전이냐 후냐 이런 걸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후 이익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다. 그러니까 저기 그게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뭐 당연하죠. 위의 식에서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을 양쪽으로 나눠준 거니까 좌변 우변을 나눠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만큼 세금 내는 만큼 더 벌어야 목표이익이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법인세 계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12만 원이라면은 그 중에 40%의 0.4, 40%의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1-0.4를 나눠주면은 0.6이 돼서 20만 원을 벌어야 8만 원을 세금을 내고 12만 원의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원가 15만원에 20만원에 단위당 공원이익 400원으로 나누면은 35만원, 그래서 875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게 목표 매출액이 87만 5천원이고, 결국 이거는 15만원에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20만원에다가 공원이익률 0.4로 나눠지면 87만 5천원이 목표 매출액.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구해보면 법인세 40%를 구해서 이와 같이 된다. 여기까지도 했죠. 민감도 분석도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가격을 얼마로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변동비용을 얼마로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what if technique, what if technique, what if 에?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엑셀과 같은 그런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모형화가 가능하니까 엑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챕터의 뒷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최종은 판매 가격이 그냥 우리 1,000원 판매 가격 그리고 구입 단가가 원재료의 구입 단가가 480, 490, 500, 510, 520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판관비는 일정하고 그랬을 때 변동원가가 변하고 공원이익이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정원가가 또 14만원, 15만원, 16만원, 15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14만원에 할인돼서 살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뭐 있죠. 그랬을 때 그 변화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아까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친 거예요. 그냥 원재료 구입 단가만 500원이라고 했던 거를 480, 490, 500, 510, 520으로 고정요금으로 써서 변동 시킨 거고 나머지 일정하고요. 고정원가를 15만원이라고 했던 거를 14만원, 15만원, 16만원이라고 변화한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여기서부터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경영자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가 구조도 달라지고 조업도의 변동이 이익에도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의 구성 비율, 즉 원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업도의 변동이 이익에 미친다.
알 수 있는데,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외부에서 구입하면 뭐죠? 부품을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할 때는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개당 얼마 이래가지고 변동원가가 되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원가가 발생해요. 그죠? 고정원가가 발생해요. 그리고 시간급여 근로자가 투입이 되면 시간당 얼마 준다. 그러면은 일하는 거에 따라 얼마 준다. 그러면 이건 변동원가겠죠. 근데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화 비율이 증가하면은 이게 이제 또 고정원가가 되겠죠. 고정원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책으로 보면은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은 그 85페이지 원가 구조와 영업 레버리지에서 예제 4-2인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K씨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 다음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월 고정 수수료가 10만원에 커피 한 잔 판매당 1,500원을 지불하는 조건, 월 고정 수수료가 40만원에 커피 한 잔 판매당 750원을 지불하는 조건, 또 월 고정 수수료 70만원만 지불하는 조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예. 뭐 시험 얘기해서 뭐하지만 지금 아마 시험 얘기 제가 전화상으로 대부분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 조금 일찍 전화를 한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못했는데, 중간고사 때는 8주차 다음 주까지는 그냥 계속 수업하고요. 우리가 못 만나더라도 계속 수업을 하고 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고 기말에 가서 중간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번에 치든지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칠 수 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레포트를 내기는 좀 어려운, 레포트로 대치하기는 좀 어렵고 시험을 치는 게 좋아서 시험을 쳐야 평가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레포트는 제가 3장서부터 여러분들 계속 저거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3장부터 숙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연습문제 홀수본을 그냥 A4 용지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는 학번 이름 학과 정도 쓰고, 또 왼쪽에다가는 챕터 3 연습문제 홀수본 이렇게 하고 그냥 쭉 이렇게 레포트처럼 내지 말고 공부했다는 것만 표시하고 1번, 뭐 3번, 5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앞뒷면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수업할 때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전화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줄 거고요. 그렇게 알고선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정 수수료가 10만원, 40만원, 70만원만 지불하는 조건이 있고, 커피 한 잔당 1,500원을 지불하는 조건, 750원을 지불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판매 가격은 4,000원이고 커피 제조 비용으로 단위당 변동원가가 1,000원이 발생해요. 이외의 다른 비용은 없다. 그랬을 때 월 400잔의 커피를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이익은 보세요. 50만원이다. 월 500잔을 팔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대안 간의 이익이 같은가? 또 300잔을 팔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 여러분들 뭐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400잔을 팔 때 대안부터 해보고, 또 500잔일 때는 어떻게 되고 300잔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변화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민감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중간고사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똑같은 문제. 아니면 숫자만 조금 달라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면 이거를 제대로 푸는 학생이 반 정도? 많아야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운 문제를 막 꽈서 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교과서 연습 문제를 내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이걸 한번 보세요. 다음. 뭐 500잔을 팔 때는 그래프가 뭐죠? 그 이익이 아까 500잔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프가 뭐 C, B, A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또 400잔을 초과하면 어쨌든 C가 제일 유리하고 400잔 미만이면 A가 유리하고 300잔을 팔 때면은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 순서고 원가를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다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숫자로 그래서 뭐죠? 400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더 벌어지잖아요. 그런 게 레버리지 효과다 이런 건데 조금 더 그래프는 여러분들 그 아까 7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길기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10만 원, 40만 원, 70만 원이 이제 고정 수수료니까 이게 Y절편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선 단위당 1,500원, 750원. 그러니까 1,500원짜리가 A가 뭐 단위당 고정 수수료가 뭐 1,500원, 변동비가 뭐 얼마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은 고정원가가 큰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출 증감 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게 고정원가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이익이 그만큼 더 그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고정원가가 레버리지,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그래서 지렛대의 크기, 즉 영업 레버리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영업 레버리지 도는 결국은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공원이익이 우리가 변동비를 뺀 공원이익에다가 영업이익을 나눠준 그게 영업 레버리지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클수록 매출 변화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크고 고정원가의 비중이 작으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 투자를 많이 한 게 이익이 날 때 더 크게 먹고 손실이 날 때는 더 크게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다음 이 숫자로 풀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최초 매출량이 몇 개라고 했어요? 거기 여기 보면은 500잔이잖아요. 500잔이라고 하면 그 하나당 그 1,000원. 그래서 500개라고 했을 때 매출액은 몇 개예요? 이익이 거기 보시면 그 표를 이렇게 보시면 그 최초 매출량이 500개라고 하면은 거기서 매출액이 50만원인데 매출 변화율이 5%, 10%, 20%, 마이너스 5% 되면은 그만큼 빼준 거죠. 그냥 10%니까 5만원 더해주고 5%니까 25,000원 더해주고
20%는 10만원 더해주고, 마이너스 5%는 25,000원 더 빼주고, 이래서 47만 5천원, 52만 5천원, 55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변동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원가는 마찬가지로 30만원에서 28만 5천원, 31만 5천원, 33만원, 36만원, 그거 이제 바뀌죠. 그죠? 그렇게 바뀌면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저걸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매출액에서 저거를 빼주면 그 20만원, 19만원, 21만원, 22만원, 24만원이 되고, 고정원가는 얼마가 됐죠? 고정원가는 15만원. 15만원. 이라고 했을 때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익이 500개일 땐 5만원이었다가 500개일 땐 5만원이니까 5%가 줄으니까 4만원. 그죠? 또 5%가 증가하니까 6만원, 10%가 증가하니까 7만원, 20%가 증가하니까 9만원. 그래서 원래 5만원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이익 변화율을 보면 20%, 5%일 때 20%, 10%였을 때 40%, 그 20% 있을 때 80%, 뭐예요?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20%. 매출 변화율의 맨 위에 마이너스 5, 10, 20%의 매출 변화가 있으면 밑에 이익 변화가 마이너스 20, 20, 40, 80 이렇게 변하는 걸 보여주는 표예요. 그냥 매출액 변동가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보세요. 결국 이익 변화율은 매출 변화율로 나눴을 때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를 5%로 나누니까 4죠. 4. 그죠? 매출 변화율을 오른쪽으로 곱하면 이익 변화율이라는 것은 영업 레버리지도에 곱하기 매출 변화율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한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 87페이지에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어요? 별로 그렇게 안 어렵죠? 저랑 같이 해볼까요?
뭐 고정원가는 150만원으로 A회사가 150만원이고 B회사는 50만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A회사는 20, B회사는 40이고 판매량은 5만개고 판매 가격은 60원이다. 두 회사의 공헌이익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라. 그럼 뭐 여러분들 공헌이익은 어떻게 써요? 가격에서 변동비 빼주라고 그랬죠. 가격이 둘 다 똑같죠. 60원에서 A회사 변동비 20원 빼주면 공헌이익이 40 곱하기 판매량 5만 개를 하면은 그게 공헌이익이 되고, B회사는 마찬가지로 가격 60원에서 변동원가 40원을 빼주면 곱하기 5만 그러면 되죠. 그죠? 뭐 그럼 아마 200만 100만원 내 영업 레버리지 도를 계산하라. A회사 그거는 공헌이익을 뭐죠? 공헌이익을 매출총이익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익 변화율을 매출액 변화율로 나누면 그게 그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봅시다. 페이지 봐요. A회사 매출은 아까 단위당 가격이 60원이고 몇 개예요? 그 판매량이 5만 개니까 둘 다 A, B 둘 다 300만원. 이거는 정해져 있죠. 변동원가는 A는 아까 20원 곱하기 5만 개니까 100만원. B는 고정비가 변동원가가 40원 곱하기 5만 개니까 200만원. 그죠? 그러면 변동원가를 뺀 게 A는 공헌이익이 200만원, B는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정원가가 A는 150만원이고 B는 50만원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0만원이고 B회사 둘 다 50만원이에요. 근데 보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전체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200만원을 50만원으로 나눠주면 A회사는 4고 B회사는 2다. 그래서 아마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고정원가가 큰 경우에 레버리지도가 더 커지더라. 고정원가가 큰 경우에 레버리지도가 더 커지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회사 매출량이 10% 증가할 경우에 영업이익의 변화를 영업 레버리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해라. 이거 똑같아요. 아까 매출량이 우리가 5만 개였는데 10% 증가했으니까 5만 5천, 5만 5천이 된 거예요. 그럼 공헌이익이 그만큼 5천 늘어난 거에 대해서 40원, 20원을 곱해주면 220만원, 1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정원가는 일정하니까 150, 150, A는, B는 50이죠. 그러면은 원래 50만원이었던 영업이익이 10%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70만원이 되고, 그죠? B사는 50만원이었던 게 60만원이 되죠. 그래서 고정원가가 큰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가 증가해요. 그죠? 그런데 고정비가 50만원, 1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인 경우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20% 작죠. 그래서 고정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은 더 커지고 손실은 더 났을 때 더 감소하는 그런 레버리지, 지렛대, 레버가 지렛대잖아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식에서도 무슨 레버리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익이 났을 땐 2배로 이익을 먹고 손실 보면은 2배로 손실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다 알겠죠? 네, 고정비가, 고정원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CVP 분석을 했는데, 한 제품이 아니라 복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CVP 분석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A 제품, B 제품을 동일한 설비를 이용해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A 제품, B 제품 두 가지가 있을 때 판매량이 각각 다르겠죠. QA, QB고 판매 가격이 100원이고 120원이고 변동원가가 50원, 80원이면 공원이익은 100에서 50 빼면 50, 120에서 80 빼면 4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정원가가 26만원이라고 했으면 손익분기점은 QA 곱하기 공원이익 50, 그죠? 50 곱하기 QA, 40 곱하기 QB가 26만원이다. 그죠? 26만원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26만원이라는 식, 50 QA 플러스 40 QB는 26만원. 이거는 QA, QB를 축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가 되겠죠. QB는 마이너스 50 QA 플러스 40분의 26만 이런 거죠. Y절표는 40분의 26만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검은색 그런 사선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의 조합은 매출 배합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출 배합 비율이라는 것은 A, B를 생산하는데 두 가지 제품이니까 A, B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두 개의 비율로 하느냐, 그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그러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대2다. 1대2라고 하면 1대2라고 했을 때 뭐 QB는 EX, 그러니까 절편이 한 2인 0을 통과하는 그런 그 보라색 그 그냥 1차 함수식이 되죠. 그 만나는 점이 QA, QB의 조합이다. 그래서 A 제품을 해보니까 2000개, B 제품은 4000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뭐 이거 매출 배합 비율식도 주는 거고요. 뭐 고정비라든지 요 생산량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원이익 그런 것들을 다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냥 함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에 굉장히 많은 생산 가능한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이루는 거는 그 매출 배합 그 비율에 따라서 한 점이 정해진다. 그게 이제 A 2000, B 4000이다. 그래서 여러 제품이 존재하고 그 제품들의 매출 배합 비율, 매출량 배합 비율 또는 매출액 배합 비율을 아는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한식은 손익분기점의 총 판매량은 고정원가를 매출량 배합 기준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개에 대해서 단위당 가중평균을 구하고 그 매출 배합 비율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그 특정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에서 특정 제품의 매출량 비율이다. 가중평균 한 거다 이거예요. 복잡한 인식. 손익분기점에 그래서 총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눠준 거다. 가중평균한 공원이익률로. 똑같은 거예요. 괜히 뭐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러지 말고 그냥 똑같은 거고 예제를 보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총 매출액 곱하기 특정 제품의 매출액 비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 및 매출액은 위 식이 고정원가 대신에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 이익을 대입해서 할 수 있다. 그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가서 우리가 요거를 다 오늘 요거 챕터를 다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오늘 두 개로 나눠서 제가 파일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4-4는 페이지로 보면은 이제 그 페이지로 보면은 91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또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 원가가 있고 하니까 또 원가 동인이 여러 개인 경우 있어서 이게 그냥 가정이 깨지는 그런 CVP 분석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예습 꼭 하고 요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하면은 오늘 파일이 이제 두 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두 개를 들었고 좀 복습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뭐 한 1시간 반 이상이 됐는데 제가 두 개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두 번째 들으니까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는데 아마 기말에 가서 보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은 그냥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포트는 그 챕터가 끝나면은 그 챕터에 대해서 그 홀수권을 그냥 그때그때 풀어놔야 나중에 한꺼번에 내라고 그럴 때 낼 수 있다. 그 형식 같은 거, 표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오른쪽 위에다가는 뭐 학과나 학번이랑 뭐 이름 정도 적고 왼쪽에는 뭐 챕터 4 뭐 연습문제 풀이 홀수 이래가지고 하고 1, 3, 5, 7, 9 그냥 쭉 앞뒷면으로 써내려 나가면 된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예, 한 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